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 수학 분야 해설을 하게 될 수학교육과의 문명호입니다. 자, 그럼 바로 건국대학교 수학 문제들은 대략 어떤 것인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그가 최근 한 4, 5년간 늘 그랬듯이 그 지문을 주고 제시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그거로부터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잘 해석을 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고, 대부분은 기하 관련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에 있는 수학 관련 교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그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려면은 알아야 되는 지식이 간단한 지식,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여기 잘 보시면은 직선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고 점이 x1, y1이면 그 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방정식에다가 x1, y1 좌표를 넣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눈 수죠. 이 녀석. 또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어떤 거를 이제 설명을 했냐면 제시문에 점으로부터 직선 전체가 아니라 선분 일부분하고 그러니까 선분이죠. 다시 말해서 선분까지 거리를 이제 사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래서 만약에 점이 이 선분의 양 끝점에 수선을 올린 그 수선을 올렸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점이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고, 그 바깥에 벗어나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요런 모양이죠. 그랬을 때는 둘 중에 양 끝점 중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다라는 설명이 제시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나올 1-1, 1-2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잘 알죠. 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 더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 거죠. 루트를. 그래서 그 사실만 잘 알면 1번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를 보면 그 절대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주어졌어요. 그 함수를 구분을 해서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 이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죠. 여기 그림에서 빨간 직선, 반직선이죠.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인 이 초록색 선분. 그 다음에 2 이상이면 이 청색 선분, 3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게 주어지고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점이 이제 하나 주어졌죠.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10인.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 곡선까지의 거리들을 다 재서 그중에 가장 짧은 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떤 문제냐면 방금 제시문으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점으로부터 이 반직선까지의 거리, 혹은 이 점으로부터 이 녹색 선분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청색 선분의 거리들을 다 이제 가장 짧은 걸 비교해 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해당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선분까지 거리를 재보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을 여기 지금 빨간 점선이 있는데 점선 그 안쪽에 있는 점이면 P가 지금 경우 그렇죠. P로부터 이 빨간 선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거리 구하는 식은 아까 여기서 주어진 방식을 택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다가 직선의 방정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퀄 0인데 거기다가 10을 넣는 거죠. x좌표에다 1, y좌표에다 10을 넣으면 분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에 x 계수, y 계수를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죠. 이렇게 나누면 루트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요 선분까지의 거리는 루트 10이 돼요. 마찬가지를 요 녹색 선분에다 해보면 녹색 선분을 요 양 끝점에 수직인 녀석을 쫙 올려보면 요 점이 그 수직인 직선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 소리는 뭐냐? P로부터 요 선분의 한 끝점까지, 그러니까 이 P에 가까운 점이죠. A란 점까지의 거리인데
그거는 1, 10이란 점부터 마이너스 1, 6까지의 거리니까 그건 뭐 잘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 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서 더하면. 근데 해봤더니 그 양은 루트 2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던 것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후보가 요게 될 가능성이 있죠. 똑같은 거를 이 청색 선분에 대해서 해보면 이거는 보면 이 청색 성분의 수직인 안에 이 점이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이 해보면 사실은 뭐 하여튼 우연의 일치지만 같은 값이 나옵니다. 요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루트 10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어떤 게 제일 작습니까? 루트 10이 제일 작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 함수 그래프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제일 최단 거리는 뭐냐면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여기 있는 정보만 그대로 그냥 갖다 적용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선분을 이제 평면상에 두 개를 줬어요. 여기 지금 녹색 선분 사실상 이 A, B, C, D 이렇게 녹색이래. 저 청색 선분 두 개를 준 셈이죠. 이게 사실은 사각형을 줬지만 사실 그거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평면상의 모든 점을 다 고려를 하는데 그 점으로부터 이 선분까지의 거리 또 다른 점으로부터 이 선분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해서 같은 값이 같아지는 녀석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두 직선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건 그 직선을 두 직선이 만나면 그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상에 있는 점들일 것이고 평행한 직선 같으면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평행한 직선일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이번에는 선분 두 개가 주어졌는데 임의의 점에서부터 이 선분까지 그리고 이 선분까지 거리를 재서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찾아보라는 문제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앞에 제시문에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써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에서부터 선분까지 거리는 이 수선을 양 끝점에서의 수선을 그어서 그 안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CD를 지나고 이 청색 선분의 수직인 선을 그은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점하고 이 지금 AB라는 선분을 세운 다음에 이 수직인 성분을 세워서 그 바깥에 있는 예를 들면 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복잡해서 사실은 문제에 제한을 뒀습니다. 요 영역으로. 여기 제가 O하고 B라고 해놓은 요 영역으로 제한하는데 요 안에서 그 벗어나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요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의 점들은 이 선분까지 거리가 그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거리 C라는 점, 그 다음에 A라는 점까지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C와 A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지는 점을 다 찾으라는 건데 두 점으로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는데 요 영역에 들어가는 점들로 요 AC를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 등선분을 그려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 녀석은 계산해 보시면 요 점들을 금방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여기 구간이 이렇게 났죠. 0과 1 사이, 요 A, 0, 5하고 A 사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수직인 직선 안쪽에 있고 이 수직인 직선 바깥쪽에 있는 점, 예를 들면 이런 영역이죠. 이런 영역. 그런 영역에서 보시면 그 점으로부터 이 선분까지 거리는 점으로부터 여기 수선 내린 거, 다시 말해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고 이 점으로부터는 이 점까지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일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와 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정의상 포물선을 이루죠. 포물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포물선이 그런 녀석인데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쉽습니다. 여기 임의의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 아까 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세운 방정식은 요 점에서부터 요 점을 xy라고 놓으면 그까지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걸 등식으로 놓으면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물론 포물선 방정식입니다. 그 포물선 방정식이 여기 보시다시피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 x-3의 제곱 더하기 2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식을 못 구하더라도 금방 앞에 있는 정보로부터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점으로부터 임의의 점으로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포물선이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해당되는 거 다 되는데 끝인데 그 외의 영역도 아니라는 걸 보여야죠. 예를 들면 이 영역의 안쪽 여기 제가 P라고 써놓은 건데 그리고 이 영역의 이 영역에도 안쪽 요 둘 수직선 세우는 안쪽에 있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여기 P라고 한 점으로 대표되는 그 점을 고려를 해보면 그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는 요 수선 내린 요 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 수선 내린 길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길이는 둘이 같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요 P 제가 Y라고 써놨는데 수선의 발을 PY하고 요 연장된 선분하고 이 수선하고 맞는 점을 G라 그러면 PZ는 PY보다 항상 커요. 빗변이니까 직각삼각형에. 그런데 보시면 PX 이 수선 내린 발은 이게 거리인데 그 거리는 이 PZ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PY하고 PX하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아래에서도 물론 뭐 이 바깥은 우리가 고려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없다라는 걸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녹색 직선과 이 포물선 두 개의 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문제의 답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정보 가지고 그냥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물론 1-2번 문제는 1번보다는 물론 좀 난이도가 좀 있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럿 있어서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차분히 계산하면 똑같은 겁니다. 각 경우에 들어간 어려운 정도는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2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정사형, 공간도형의 정사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에 정사형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그 제시문에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이 삼각 기둥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면 밑면은 XY 평면에 있고 윗면은 한 XY 평면으로 4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있는 이런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삼각기둥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사형을 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려면 딱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 평면이 두 개 만날 때 그 둘 사이의 사이각이라고 그러죠. 혹은 어떨 땐 이면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이면각이 세타일 때 평면 알파에 있는 녀석을 정사형을 했을 때 어떤 도형을 그 도형의 넓이가 S라 그러면 이 평면 베타의 정사형한 넓이는 그 S에다 코사인 세타만큼을 곱한 녀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플러스 두 번째 제가 설명해 놓은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이의 이면각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을 텐데 두 법선 벡터를 내적한 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 벡터의 내적의 정의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물론 약간의 추론을 이제 동반하면 2-1과 2-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번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이렇게 삼각 기둥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둥에 점을 줬어요. A 뭔지 모르지만 P가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리고 Q란 점. 그래서 APQ란 삼각형이 공간상에 있는데 그거를 XY 평면으로 사용했을 때 넓이. 그 다음에 XG 평면으로 사용했을 때 넓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으로 사용했을 땐 루트 2가 되고 XG 평면으로 갔을 때는 2분의 루트 5가 되는 그런 점들을 다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찾아서 봤더니 친절하게 이제 자치가 그 점들 모아놓은 게 선분이라는 걸 힌트를 줬죠.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뭐가 됐든 여기 이제 제가 요 그림에는 없는데 P란 점이 공간상에 요 삼각기둥 내부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XY 평면으로 사용하면 뭔가 나타나겠죠. 여기 어디 요 지금 직각삼각형 내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2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죠. AP 프라임, Q 프라임의 넓이가 루트 2.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그냥 이 길이 납니다. 여기가 200, 020. 그래서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2고 높으려면 넓이가 루트 2가 되려면 이 높이가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1이. 그래서 이 높이가 1인 점들을 다 찾으면 돼요. 근데 저쪽은 없으니까 평면에 저쪽은 없으니까 이쪽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거리가 1인 이런 점들의 자치가 그 사용한 점들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들은 어떻게 있냐면 공간상에 어떤 것일 거냐면 위에 있던 걸 내린 거니까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것에 이 지금 색이 정확하게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실선으로 점선으로 녹색 선한 평면이 있어요. 요 작게 그 평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을 만족한 다시 말해서 사용한 넓이가 루트 2가 되는 그 점 P들의 모임은 요런 사각형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저쪽에다 사용했을 때 A 요거 사용한 건 Q 더블 프라임이죠. A, Q 더블 프라임, P 더블 프라임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루트 5가 되는 녀석들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면 요게 밑변이고 요 P 더블 프라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그 넓이가 2분의 루트 5라 그랬어요. 이 A, Q 더블 프라임 길이를 계산하면 루트 5가 나옵니다. 루트 5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높이를 계산한 게 2분의 루트 5가 되니까 이 높이도 역시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그 점들을 찾아보면 이 평면상에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가 있을 텐데 요 선분의 위쪽으로 여기 점선한 거 혹은 요 아래쪽으로 점선했는데 그 점선은 제일 길어봐야 요 원점 지나는 녀석일 거예요. 근데 원점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5분의 2가 나와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 아까 1번 풀 때 해결했던 그 공식을 쓰면 근데 보시다시피 루트 5분의 2는 루트 5가 2보다 크니까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절대 요 안에는 거리가 1인 점들이 나타날 수가 없죠. 아래쪽에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적색으로 점선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평행해서 이렇게 만든 요 지금 적색 빨간색 점선 사각형이 그 P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인 거예요. 그러면 P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적색 평면에도 있어야 되고 이 녹색 평면에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평면의 교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 교선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렇게 된 녀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가 2니까 그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쉽게 x 플러스 y 플러스 y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도 그 xy 결정되면 z는 아무 값이나 가지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돼요. 그게. 공식을 이용해서 해보면 x 플러스 2g가 2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y 값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빨간색 평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평면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방정식 여기 하나 x 플러스 2g가 2 플러스 루트 5, 그다음에 또 하나 x 플러스 y가 2 플러스 루트인데 이거의 교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그 x가 공통으로 있는 변수니까 x를 어떤 변수로 놔요. 여기 이제 t라고 놨죠. 그럼 yz가 그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계산은 뭐 그냥 이어 쓰면 되는 거죠. y는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t고 z는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t를 2로 나눈 녀석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그 교선의 방정식이죠. 요 교선의 방정식이 삼각기둥 이 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개 면하고 어디서 만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일일이 다 찾아보면 결국은 이 녀석이 어디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x 이퀄 2인 평면, 다시 말해서 이 평면이죠. 이 AB가 있는 이 평면. 그 다음에 y 이퀄 2인 평면, 이 평면하고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교점도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다소 점이 복잡한 점인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점이 나와요. 루트 2, x좌표는 루트 2, y좌표는 2, z좌표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또 하나는 루트 2, 1 플러스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요 끝점을 갖는 선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점들의 모임이. 그래서 그 길이 구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27 마이너스 9루트 2. 뭐 이거 계산은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 그러니까 이 점에 이것의 요점은 그 넓이가 사형의 넓이가 그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어떤 평면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평면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만 잘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뭐 평면의 평행인 그런 평면들이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평면을 임의의 평면을 그러니까 K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평면을 하나 줬어요. 보시면 2kx 더하기 ky 더하기 z 이퀄 0이라는 평면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평면을 하나 줬어요. 여기 그림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GH, G 좌표는 뭐냐면 221, H 좌표는 02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줬고 그 평면을 제가 이제 편의상 감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XY 평면, ABC를 포함한 평면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아까 방정식 이렇게 2KX 더하기 KY 더하기 Z 이퀄 0인 그런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예요. 평면이 이제 모두 3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요 베타하고 감마에 있는 평면에서 알파 평면으로 사형을 한 녀석들이 넓이가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녀석은 어떤 이게 이제 K에 관해서 결정된 평면이니까 K에 따라서 이 평면이 막 변하는 것이죠. K에 따라 어떤 함수를 줄 때 주어질 텐데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명했지만 그 평면의 방정식은 사실은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평면에서 베타 평면, ABC 평면이죠. 그걸 알파로 사용한 녀석은 이거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두 사이의 사이값, 그걸 제가 세타1이라고 그랬는데 요 지금 ABC 넓이는 보시면 밑변이 2, 높이도 2니까 그걸 2분의 1로 곱해서 2분의 1로 나눈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2에다 코사인 세타1 곱한 것이 넓이가 되겠고 요 지금 요 식을 이용하면 두 번째 정보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요것을 알파 평면에 사용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둘 사이의 각을 세타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2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안 주어졌어요. 물론 여러분 찾아내야죠. 그래서 찾아내기 위해서 베타하고 요 감마를 이용했어요. 지금 XY 평면하고 요 AGH를 포함하는 평면.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법선 벡터는 다 알아요. 뭐냐면 XY 평면이니까 베타는 001이고 그 다음에 이 AGH는 AG 벡터하고 AH 벡터를 찾은 다음에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빼보면 되죠. G에서 A 빼고 H에서 A 빼고 그러면 그 두 벡터하고 공통으로 수직되는 벡터를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방정식, 1차 방정식 해서 연립 방정식을 하면 그걸 구해보면 1, 1 마이너스 1, 2가 나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인데 그러면 둘 사이의 그 사이각의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죠. 내적을 한 다음에 크기로 이렇게 나눈 거. 그래서 루트 6분의 2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 녀석이 밑에 이 넓이가 2니까 이 넓이는 거꾸로 곱한 녀석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루트 6이 나옵니다. 이 넓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평면에다 이 두 평면의 이 삼각형 두 개를 사용한 넓이는 이 코사인 세타1 그거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1은 지금 요 법선 벡터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이죠. 그죠? 원래 알파의 법선 벡터 2K, K1 그다음에 XY 평면의 법선 벡터 001 그걸 내적한 다음에 크기로 나눈 거.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쉽게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AGH 평면하고 알파 평면하고는 법선 벡터는 똑같고 이 AGH를 포함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는 아까 구한 거 1-1, 2.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런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이제 요 양을 구해야 되는데 갖다가 집어넣어 보면 집어넣고 정리해 보면 이런 K에 관한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제일 클 때 값을 구하라는 거죠. FK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간단한 거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분모에도 루트가 나오고 분자의 뭐 1차식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분수함수 꼴이라 그냥 쉽게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이런 걸 구하는 거 방법을 알아요. 미분 이용해서 극값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이걸 이제 뭐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보면 이 극값이 요게 0이 되는 것이니까 20분의 1일 때인데 좌우 이 F'의 그 부호를 해보면 요거보다 작을 때 플러스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거기서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분의 1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죠. 이 평면 EKX K 더하기 KY 더하기 Z가 K에 따라 막 변할 텐데 변할 때 가장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제일 큰 그 사형에서 넓이 합이 최대가 되는 녀석은 요럴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 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정사형하고 넓이 사이 관계, 정사형했을 때 도형이 어떻게 변하나 그런 것만 잘 관찰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수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그 주어진 문제를 잘 변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지는 한 다음에 그 경우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차분히 잘 따져서 계산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일에 관련된 1번 문제는 평면에서 나라는 문제이고 그래서 점과 선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걸 활용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공간에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다 그 제시문에 중요한 정보들이 다 있어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운 지식과 잘 결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수학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